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그려준 체본 전시를 하면서 이왕이면 또 제자들의 체본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농업기술학교에 다니셨던 여러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났던, 기억하는 의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정병춘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병춘 선생님께서는 제14회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의대 선생님하고 제가 직접 듣기로는 다른 분은 1년만 고생하셨는데 3년씩이나 의대 선생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대 선생님이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여러 철학 세계, 그 다음에 또 사생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 중앙연 후배였죠.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용학 박사이신 정병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세요. 네, 마이크를 정병춘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정병춘. 제가 의대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은 옛날부터 대구 이런 쪽에서 많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강주에서보다는 예부에서 의대 허덕현 선생님의 철학사상 그리고 차생활 또 예술 세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성신여대 박사과정 한 학기를 했고 대구 대명대학에서 한 2번 강의, 미래대학에서도 석박사과정 한 학기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종로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의대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대 선생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요청을 받고 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대 선생님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합니다. 부정한 점이 매우 많죠. 그러나 저보다 더 관심 있게 의대 선생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분들도 제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필을 한 거죠. 편집자. 그러니까 강주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이게 글을 받아가지고 의대 선생님은 어떠한 분이었던가, 나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글을 내도를 해가지고 또 강주 시내에 있는 유지분들, 의대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글을 받고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첨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도서관 500군데에 그 500권을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강의할 때라든가 총회할 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대 선생님은 18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7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의대 선생님의 철학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도대체 이러한 시기에 의대 선생님의 철학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찰을 해보니까 결국 의대 선생님이 평생을 바치신 것이 우리 인간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의대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그 실천하면서 무엇인가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오신 그 모습, 또 그 내용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0년도로 보더라도 OECD 36개국 중에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제도 좋은가.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아주 성공한 나라입니다. 특히 그 경제 개발과 민주주의라고 해요.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빨리 성취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경제를 성장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불러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핵심적인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난하다가 우리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마음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졌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 정신 자체를 상실해버린 게 아닌가. 역사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거의 날조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고대사를 거의 망가뜨려버렸죠. 우리의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 속에는 당군을 신화라고 가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잘못되어버리고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외래의 종교라든지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힘으로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광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민족의 정신으로 우리의 주체성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잠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의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자기 관리,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냉정히 반성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대 선생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이 민족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사상, 저 홍익 사상을 계승을 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로 뭉치자 하는 것이 의대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 사람의 눈으로 써놓은 그 역사책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중에 역사학자들,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역사책을 보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사상 실천의 대상에는 자기를 먼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배달시대, 우리 배달민족 시대 있죠. 한웅처럼 배달 시대에 이미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홍익인간 이걸로 생각을 해서 당군 시대에 와가지고 저것이 연평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내용들이
옛날 우리 고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문서가 되고 박물관에 저장만 하는 보문서가 되었습니다. 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정신, 또 교육의 이념, 대국의 이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민족 정신이 홍익인간인데 우리의 삶이 홍익인간에 비춰서 살았는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자, 우리 교육이 정말 홍익인간다운 홍익인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이나 계획이나 해본 것이 있느냐? 저는 어려서 학교에서 그래도 우리의 민족 정신이 홍익인간 사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한 이 마당에 서로 남북이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다시 민족 정신, 홍익인간 사상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봉산, 민주화는 이러한 이념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개국 이념, 또 민족 정신, 교육 이념으로 내려오는 홍익인간 사상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갈 길이 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국내 학자가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저 홍익인간 사상 때문에 한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외국의 사학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무식해요. 이것은 결국은 이 마음을 자기 관리,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마음의 장소 어디냐, 그러면 가슴, 심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뇌입니다. 뇌. 그래서 현재 뇌과학, 뇌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중요한데 이것이 앞으로는 뇌가 마음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뇌과학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뇌 교육 이게 이제 21세기 인류의 미래 재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뇌 교육은 인간 뇌 속에 내재된 인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평화 기술이다. 평화 철학, 두뇌 발달 원리, 체험적 교육 방법론에 기반을 둔 뇌융합 교육으로 누구나 인간다움의 가치를 회복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바탕인 뇌를 활용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내재된 생명력을 회복함으로써 자연지능을 깨우는 휴먼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바로 저 개념을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볼 때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용어대로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 글은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느낄 바가 많기 때문에 몇 군데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다 보니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살려고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비싼 게 많으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 이 생각이 되질 않으니까 이런 걸 전도몽상이라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는 것이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자면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같이 두고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우리들이 아닌가. 나님은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의 장애인 같은 그런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연과 지구를 파괴시켜고 있습니다. 벌어놓은 재산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 못하고 자식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아닌가. 시간을 내어 떠나면 것을 앉아서 머리 싸매가며 온갖 계산에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허덕이는 그런 것이 현대의 얘기가 아닌가. 이 모든 전도몽상이 허덕이는 현대, 오늘날 바로 내 자신이 아니겠느냐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의례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자. 저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청구드립니다.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신과 갈등 속에서 신을 이겨내는 역사가 철학이다. 이렇게 최근에는 해석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 천명의 시대에서 도의 시대. 우리가 옛날에 인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태양을 보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절을 했고, 지는 태양을 보고 절을 했고, 오늘 저녁도 무사히 지켜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을 대두시키고 하늘을 대두시키고 우리 인간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절대자들을 설정을 해서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이 발전되면서부터 그게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인간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일정한 어떤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철학이다. 예와 덕은 뭐냐? 어떤 일에 행위 절차를 지키려는 마음이 덕입니다. 행위 절차, 제사 절차 등 이걸 예라고 합니다. 덕으로 예를 지켜 신과 통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신을 놔뒀을 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제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바로 저러한 절차, 저런 것을 지킴으로써 신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 신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하늘의 제도 모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일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덕이나 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속에서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신이 세워진 은나라가 있습니다. 하은족에서 중국의 역사가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합니다. 주나라에 망하는데 이 은나라도 당하는, 신이 만들어준 나라가 왜 망하는가? 은나라도 당황하고 주나라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 고심하다가 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덕을 상실했고 주나라는 덕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은 덕이 있는 나라에 간다. 덕은 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으로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신을 움직이게 되었다. 내가 덕이 있으면 신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신을 절대자로 생각을 하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킬 거 다 지키면 신이 나한테 내 편으로 온다. 이런 쪽으로 변해 왔습니다. 도덕이라 철기시대에 철기가 옛날에 철기시대에서 철기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분자하고 소인이라고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분자는 그래도 뭐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소인은 그 밑에 소작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게 이제 철기가 나옴으로써 노동력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밑에 소인들이 힘이 길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소인의 힘이 강화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권력에 의지함이 없이 인간만의 능력, 힘으로 인간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철기가 나오면서 그 철기가 나온 자체부터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이후에 덕으로 바뀐다. 이래서 도덕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의대 선생님하고 이제 저 관계라든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의대 선생님이 만드신 학교가 1948년도 그러니까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죠.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48년도에 위에 절에 그 종산 스님 그리고 최은경 목사님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제 허백년 선생님 이 세 분들이 절 한 건물을 활용을 해서 국민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압제해서 피폐해졌도록 피폐해졌거든요. 그 정신을 좀 뜯어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덴마크의 그 달가스 등이 만들었던 국민고등학교를 본받아서 국내에 그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보자. 평생 학교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만 해서 진짜 씨앗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군데군데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이 나라 미래를 쟁매적으로 할 수 있는 훌륭한 감성들을 길러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처음에 21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19명이 졸업을 했는데 6.25 때 그 건물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단했다가 1953년도에 의대 허백년 선생님께서 강주농업 고등기술학교로 그 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의대 허백년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태어나셨고 조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살 때부터 그 진도의 유배주의자 당대 대학자 무정 전만도 선생으로부터 하문을 배웠고 소치 허련의 아들인 부산 허련에게 두 번째인 학법을 익힙니다. 동양화의 천부적인 이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시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저렇게 해서 무정 선생에게 한문 공부를 아주 깊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무정 선생이 자꾸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는 타산을 닮을 거냐? 너는 누구를 닮을 거냐? 한 3사람 정도 거물들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닮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잠깐 그 대학에 가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고무로 쇼운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그림도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세 때, 1922년입니다. 근데 일제시대죠. 이때 일회 선전 동양화부
그 경선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을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벌이가 서버렸어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일본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자면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하신 것도 바로 1등 없는 2등 상이지만 저걸 수상을 한 그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오방 최웅정 목사와 같이 삼해학 국민고등학교 설립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 71세 때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상을 하시고 78세 때 무등산 당진 신정 건립 추진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울 조흥은행 본점에서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전을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인가 해서 이은상 씨 추진위원장에게 건립도 했는데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무산되고 받았습니다. 우리 당군을 줘서 당군을 모시자고 하는 것인데 당군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당군 조선의 그 당군은 47대 당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 당군을 신화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47명의 당군이 당군 조선을 경영했다. 이름까지 다 나오고 그 사람 연세 몇 세에 죽었고 몇 년 동안 통치를 했고 하늘까지 전부 나와 있어. 그리고 업적은 주요 업적은 무엇이다 다 나와 있어. 당군은 절대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1974년에 25시작과 거기를 겨울이구 부부가 방문을 합니다. 이 겨울이구 여러분들 잘 아시죠? 25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25시가 뭐냐? 기계 문명. 인간이 지금 나가고 있는 물질 문명이라든가 기계 문명이 최후에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25시라고 하는 소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 이것을 개혁교 선생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홍익인간 사상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국의 사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코리아의 사상. 그래서 한국에 3번이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혁교 선생님이 찾아온 것이 우리 선생님이 이때 찾아왔는데 바로 홍익인간 사상 때문에 의대 선생님을 찾아왔고 바로 홍익인간 사상 때문에 코리아를 예찬하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여기 게오링과 루마니아 부케레스트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고구마 재배 기술을 그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가서 연구소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박수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대 선생님의 업적은 홍익인간사상,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교육사상, 결국은 그 농촌의 부흥, 민족의 역사교육, 그리고 의대 선생님께서 학교를 개항하실 때도 역사교육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접속,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서 배고픈 국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도사상, 그리고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때 차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또 자기 자신을 명상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차생활 명상, 이거야말로 매우 자기 관리하는데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 해와 사상은 이 남정부인화 이쪽에 삼신일체 홍익 세상도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의대 선생님께서 마지막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꾸 허공에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대형으로 조그만 막대를 잘라다가 손에 대니까 그 막대를 가지고 허공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그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신일체, 홍익세상, 천지인 삼신일체가 되어 있고 홍익세상이 만들어져. 그리고 농촌이 주광에서 아름답게 잘 사는 농촌이 이루어진 바로 그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익인간, 이거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지리가 한입에서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또 환웅, 이렇게 풍백, 유사, 오가를 들여다요 우리 무리 3,000명을 두어 내리역하게 하자. 환웅은 태백산의 신담수 아래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신시 나라 이름을 배천이라고 배달이라고 하였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홍익인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거 이제 함으로 되어 있으면 연평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이 열무 위대한 기도야 보은이요 기사야 진인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위대하다. 검고 그러지만 위대하다. 그래서 그 도가 하늘이 우리가 인간이 하늘 특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늘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건 진리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도가 보원. 이 보원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 여기 설명이 어렵고. 그래서 그 사야, 그 이름 뭐냐? 진임. 오로지 참다운 것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은 천이 축장이지. 땅은 기르고, 만물을 기르고, 감추고, 저장하고. 바로 그것으로서 위대하다. 그 도가 효원은 저 보원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을 본받아서 하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야 바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땅은 부지런히 열심히 만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의 빛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지능이 위대합니다. 지능이 하늘의 뜻이라든지 땅의 뜻 그런 것들을 모아서 위대하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지능을 주었어요. 근데 그 지능이 모든 것을 하늘처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에게 준 소질과 개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택해서 그걸 길러서 바로 기사야란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오만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자기가 타고난 개성과 소질을 길러서 바로 자기의 어떤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웃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 지구를 만들어요. 그래 지금 의대 선생님께서 개천절 행사를 주관을 하셨습니다. 여가 생존에 계실 때 학생들하고 저기 무등산 저 중턱에 올라가서 천재단 제를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동쪽 하늘을 향해서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시고 또 당군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하셨습니다. 지금은 미나케라고 시내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개창부 건립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사 바로 서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25 사상자 저 위령타기 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공산주의 머리 쓴 사람 빼라 그런데 의대생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 넣어라. 그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서 공산주의 머리를 썼겠습니다. 총 대고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왜 우리 시민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지
그 누구는 빼고 누구는 그 말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도록 그 일을 유대성께서 하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혼입인간이라고 하는 글을 17장을 쓰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애국애국 애민 상시 개념을 끝까지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제자, 제자 용돈도 세뱃돈 줬다고 하는 거, 이런 들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무슨 천재당 모습입니다. 혼인인간. 네, 교육사상은 바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면 이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강비동 거짓교사라고 지성은 무식인이라 벌식 직구하고 부적증하고 증증유언하고 유언적 과거하고 과거적 공명한다. 이게 증명에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강비동 거짓교사라 학생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합창을 했습니다. 이걸 완전히 외워가지고 습득이 돼서 모든 졸업생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목이 요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이 충신, 병신, 근원. 품목이. 그리고 종지가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높은 뜻이 뭐냐면 애참, 애토이가 이 3회 사상. 3회 사상. 달가스 덴마크의 국민초등학교에도 이 3회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종지로 했고, 품목은 충신, 병신, 근원입니다. 지선이 자기관리, 사생활 정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논어, 이거 다 거의 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소리 내서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내가지고 옛날에 한문책이 있듯이. 그래서 등산객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학교 교실을 내다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인간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새 조국을 창조하는데 기여를 하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이제 운영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6시면 기상을 하고, 체조, 청소, 분야별로는 아침 7시 식사, 아침 8시 아침 저녁 훈시, 오전 수업, 오후에 농작업, 오후 8시 윤박, 오후 10시 훈시 방석. 아침마다 훈시를 우리 다닐 때는 하셨어요. 그리고 윤곽은 뭐냐 그러면 저녁 10시에, 윤곽은 저녁 10시에 저녁에 말하자면 저녁을 먹고 모이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용부를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데서 윤곽. 근데 저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 시절에 선생을 흉내내서 강의했다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반성을 합니다. 취침 전에 10시에 반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가슴에 팔이 애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때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학교에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 학교에서는 쌀값만, 자기가 먹을 쌀만 가져오면 무상으로 먹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전에는 완전히 학과 교육이고, 오후에는 대신 농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챙기질도 하고, 구름마도 마차도 뜯고, 또 밭에 헌주를 들고 와서 밭도 메고, 완전한 개척자라고 농민을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제식, 노작, 합숙, 무상 교육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대로 나오죠. 교과는
생겼습니다. 행위를 들으라 일터로 우리는 대자연의 개척자다. 아낌없이 이마에 땀을 흘려라. 우리는 세대안의 건설자다. 불행이 행위를 들으라 땀을 흘려라. 대지의 심장을 두드려보자. 이 땅의 농민이 2,400만 3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제는 대안은 예부터 농사가 기록 한번 농민의 사명이 무대하도다. 아낌없이 깃발에 힘을 내어라. 우리는 새 대안의 건설자로다. 그리고 이제 또 후렴이 들어가요. 옛날에 완전히 개척단의 노래를 다운 가사입니다. 여기 이제 14의 졸업생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이 동문회가 만들어집니다. 24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244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동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의대 허병윤 선생님의 둘째 아들, 기독병원 원장을 하셨던 허진구 원장님이십니다. 이제 의대 선생님은 차를 굉장히 즐겨 드셨습니다. 차를 드시고 이제 밥을 먹다가도 이제 밥을 어느 정도 드시고 밥을 좀 남겨가지고 찬물로 밥을 말아서 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하셨고 차를 마시고 찌꺼기는 다 조그마한 천에 싸가지고 방 닦을 때 그걸로 닦아야 제대로 닦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다도사상, 차생활 정신, 의대 선생님의 차생활 정신은 뭐라고 할 거냐. 의대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는 차생활 정신이 뭐 절제다, 견학이다, 지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의대 선생님의 생활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절제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관리 아닙니까? 컨트롤이니까 자기 관리인데 바로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일들을 그래도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겸양, 절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고 남 앞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했다는 얘기, 그리고 사양하셨다는 그런 절제, 겸양, 지성. 의대 선생님께서 아까 표 같은 데서도 나왔지만은 지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의대 선생님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저 지성의 극치에 도달한 분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령불매 양지양령 저것은 제가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이 명신도감에 보면은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란 말이 있거든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에 반드시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를 보니까 전혀 그 말을 신뢰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적선지가 필요여경입니까? 저는 이 말 갖고는 내 자신을 올바로 지평을 못 하겠으니까 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일이 없죠. 내 선생님도. 한참 생각하시더니 화령불매 양지양령 그 부분, 대학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 의대 선생님 그 밑에서 공부하던 치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거는 잘 읽었고 대학을 잘 알고 시간이 많은 양반이니까 거기 가서 둘이 논의해라. 나는 지금 시간 없어 못하겠다.
그래서 저걸 봤는데 결국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서 어둠이 없을 때 너가 하늘로부터 받은 찬성,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이 그때 개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수신 수양은 안 할 수 없죠.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저 말이 저의 일생을 좌우해 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것은 영재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평생을 잊지 않고 저 말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것을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첫째 질문이 무엇이죠? 둘째는 차 생활로 우재 선생님한테 어느 단계까지 오를 것이냐. 그리고 첫째가 아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예.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최지석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 부흥을 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민주주의를 아울러서 달성해버린 민족이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세계에서 그걸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을 못하고 인류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내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잘하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고, 여기서 갈등이나 하고 지금 정치인들처럼 반면 네가 잘했는데 내가 못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당과 자기 계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면 이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좋은 일, 나라를 위한 일,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로 뭉쳐서 갈 줄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공생입니다. 공생. 그리고 상생, 자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나가 살고 서로 산다? 이건 아니다. 우리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큰 나라, 민족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로 국민간에 돕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옆에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서로 갖춰야 되지만 서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런 데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의대 선생님에서도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의대 선생님께서도 그 희망을 놔서는 안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로서는 의대 선생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도통했다는 것은 차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위에 미술관에 가게 되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쪽 이 차밭을 쳐다보는 그림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차를 마시다 보니까 차를 마시지 않고 내 마음에 잡념을 없애고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차 있는 곳 그 창문 쪽만 쳐다봐도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잡념이 없어지고 하나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차를 마시다 보니까 그것이 도가 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꿈과 뜻을 이루는 주인공입니다. 홍익인간. 자,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럼 홍익인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외국의 학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여기 해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남북이 이제 화해를 하고 해서 벽상 편지에 이것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신양 파크 호텔에서
10월 12일 작년에 신양 파크 호텔에서 그 근로 초청 포럼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던 그 PPT 자료에 일부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빠지는 그런 동방의 등불이라고 인도의 시성 나중에 일어나는 탑으로 이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척 했는데 이것도 기본이 되는 것은 hon익 인간 사상 때문이잖아요. 이게 1920년 3월 28일 동아일보에 저기 나와 있는데 동방의 등척인데 이거 이제 25년 겨울부부가 1974년에 의대선생님으로 방 부부간 겨울부 부부간 의대선생님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루마니아에서 바로 이 사진을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네. 게으르게 한국 예찬. 당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이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한마디로 외워야 된다. 그것은 hon익인간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당군의 법은 변함없이 5천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웅처럼 그 이후에 계속 이 hon익인간이 우리의 대국 이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박물관의 보고서처럼 되었지만 우리가 저것을 반대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뭔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hon익인간 사상, hon익 정신에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시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25시를 구원할 아시아의 보석 코리아. 왜냐하면 당군의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대 프랑스 대통령 자크 말인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혼란할 때 서민이 나왔으나 대한민국은 아예 서민인 나라를 세웠다. 서민이 아예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너무 일찍 훌륭한 나라. 우리가 이제 삼성조 그러면 옛날 당군 이전까지를 삼성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세계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이후에 이제 사대주의 중국을 사대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에 와가지고 이시조선조에 와가지고는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서 억눌려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 거죠. 또 이제 그 하이데거 여기도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당군 시대가 있었음을 자기는 안다. 그래서 나는 동양사상의 장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라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hon익인간 정신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는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hon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탄생할 때 가지고 온 내 가치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hon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경희대 국제학과에 현재 교수가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여튼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동북아 평화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적 상처가 너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역사 교과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역사를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기 비하의식이 너무 팽창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대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교가 있습니다. 신교. 우리의 원형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교가 있는데, 그 신교의 이론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신교의 이론, 신교의 철학은 세계 어느 철학도 그걸 넘지 못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하면 된다. 우리 강주 시민들이 하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참여한 분들 많이 해도 문제고, 그래서 뭔가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말하면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야 얘기가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바로 우리가 강주를 더 빛내고 또 강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의제로 정신길, 천지단까지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자료로 생각을 하고 재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강주농업고등기술학교는 최흥종 목사님, 제일 먼저 세울 때는 최흥종 목사님이 교장이었어요. 그리고 의대 선생님은 부교장, 이렇게 말하자면 교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강주농업고등기술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세운 다음에 최흥종 목사님은 나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시고 의대 선생님께서 학교를 맡아가지고 24년간 계속 자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팔고 차를 만들어서 차를 팔고 해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흥종 목사님께서 그 해방 전에도 그 어려운 일, 또 해방 후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최흥종 목사님이 뭐 돈이 재산이 무한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랬다고 그래요. 의대 선생님 보고 지금 여기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림 빨리 그림 하나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강주에서 의대생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까지 싸네요. 어쩌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나간 그림이 굉장히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의대생님은 내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그려준다. 돈을 안 줘도 내 그림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안 그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방 최흥종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저쪽에 오방 수련관, 그것이 강주의 신림교회예요. 지금 아까 장로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림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림교회가 제일 먼저는
정신사 바로 밑에가 있었어요. 그 저라고 아주 관계가 녹아서 다 있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저쪽 오늘 가고자 하는 대로 옮겨졌다가 신림교회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오방 수련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방 최웅용 목사님은 우리 이 호남에 특히 광주, 화순 뭐 이렇게 호남 이쪽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셨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십니다. 물론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역항주 이쪽에 외국인 선교사들 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6분의 외국인들 무덤이 있습니다. 광주가 이 정도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숙련한 것은 바로 선교사들의 힘도 매우 크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쪽 가서 더 많은 얘기도 하면서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